검은 기름이 생명을 덮어버렸다. 바다를 살리려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 그로부터 5년, 다시 서해를 찾은 생물들. 억척스레 바다에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삶의 터전을 돌려받았다. 이걸 또 준다. 저 언니 어렵게 진짜. 언니. 사고 후 5년, 다시 만난 바다. 재앙을 잠재운 건 사람과 자연의 위대한 힘이었다. 충청남도 태안. 기암절벽과 백사장, 그리고 갯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찾는 곳. 저녁놀이 아름다운 이곳은 말리포다. 그런데 5년 전 불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 12월 7일)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호와 바지선이 충돌. 원유 약 12,000톤이 쏟아졌다. 기름은 강한 북서풍에 밀려 태안군 일대의 해안을 덮었다. 사고가 난 위치는 말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7km 해상. 피해를 입은 해안선의 길이는 약 1219km에 달한다. 밀려든 검은 기름에 수많은 동물들이 쓰러져 갔다.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 인천시에 소재한 국립생물자원관 표본 제작실. 기름 유출 사고로 죽은 새들의 사체를 부검하고 표본으로 제작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유영남 씨. 조류 부검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2007년 12월 11일부터 그 조류 폐사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물갈퀴의 그 지느러미가 그 부리로 원유에 묻어 있으니까 그걸 띄기 위해서 띄다 보니까 그 지느러미까지 같이 껴지는 그런 훼손된 종들도 보이고, 15일 지나서는 그 부분적으로 도포된 애들이 들어왔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도포된 부위에 그 새로운 털을 나기 위해서 털갈이를 하는 징후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랬었거든. 생존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옷을 그 추운 겨울에 지방을 다 빼고 그 깃을 띠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랬는지 모든 깃털을 다 한 번에 가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들의 선택은 오염된 깃털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갈매기가 돌아왔다. 말리포를 떠났던 괭이 갈매기다. 갈매기가 돌아온 것은 사고로부터 약 1년 후였다. 태안군 원북면 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설치된 기관이 있다. 국립공원 연구원 소속 유류오염 연구센터. 주임 연구원 서승직 씨. 5년간 태안군 일대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오늘은 안반 조간대에 서식하는 조무래기 따개비를 조사하는 날이다. 부착생물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염의 추이를 관찰하기 용이하다. 10월 달에 긁어놓은 것은 많이 붙지 못한 거지. 이거는 올해 붙은 거라. 그래서 7, 8, 9월까지만 이 조무래기 따개비의 유생이 착생을 해서 붙었다는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면적의 조무래기 따개비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것이 부착하는지 그리고 성장은 어떤지를 비교 관찰한다. 긁은 데와 안 긁은 데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전부 다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무래기 따개비 가입이 좀 중요한 이유가 2008년도 즉 2007년도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 유출 사고가 난 후에 집중 피해 지역이었던 이 태안해안 북부 해변하고 이 태안반도의 이 남쪽 해변하고 이 조무래기 따개비의 가입 빈도가 약 5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2009년 다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이 남북부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조무래기 따개비 가입률을 봤을 때. 그래서 유류 사고 직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거의 이 안반에서의 따개비에서만큼은 거의 영향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승직 씨가 이끄는 수중조사팀. 오늘의 목적지는 해안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옹도 주변이다. 방향과 거리의 구분이 어려운 수중.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구역 표시 작업이 필요하다. 수심별 부착 생물의 빈도 조사와 사진 촬영, 표본 채집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산호 군락지 관찰이다. 암벽을 따라 이동하자 수중 협곡이 나타난다. 서해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산호 군락. 파도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협곡에 있다. 계곡 안쪽으로 좀 더 들어서자 삼색이 무리가 보인다. 깊은 수심에 산다는 삼색이 왜 수심이 얕은 이곳에 있는 것일까? 바위나 부착 생물에 몸을 비벼댄다. 산란 행동이다. 수심 5m. 삼색이는 가을에서 겨울의 산란철에 얕은 수심으로 이동해 3,000에서 10,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삼색이는 지역에 따라 탱수, 삼수기, 삼식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07년 기름 유출 사고 직후 끝없이 기름을 걷어내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었다. 이 고통스런 기름 제거 작업에 모여든 자원봉사자의 수가 연인원 120만을 넘었다. 아유 죽겠어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몇 시간 난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한 거예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도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곳 해안은 그녀의 고향이다. 안면도 그 고남에서 한 5분 정도 타고 들어가면 장고도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가는 내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 배 타고 들어가는 거리인데 그 중간에 다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고기는 죽어서 둥둥 떠 있지, 기름 둥둥 떠 있지. 또 동네 분들이 같이 하시는데 손은 일을 하시면서 눈은 바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넋을 놓으셨어요. 거의 넋이 빠지셨더라고요. 절망이겠죠. 5년 만의 태안이다. 어느 부분만 깨끗해지고 어느 부분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아, 냄새. 이런 바다 냄새가 났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나네요. 이 냄새거든요. 영자 씨가 방문한 곳은 바지락 채취 작업이 한창인 소근이다. 아유, 그냥 기쁨이 넘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신디야? 여기 앉아서. 주민들은 갓 잡은 바지락으로 끓인 국수를 내놓았다. 안면도가 나은 연예인. 저거 없어? 이런. 저기로 갖다 오셔. 이거지. 이 국물 이거 봐. 맛이 어떨까? 했어. 기름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이렇게 바다를 둘러보고 또 나가서 굴을 조금 가다 또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기름배가 이렇게 엎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보니까는 새카만 구름처럼 기름때가 몰려오더라고요. 참 난감을 그때 이 정도 해가 안 나갈 정도로 기름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고마워하는 것은 5년이 지났지만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다. 뻘에서 나는 굴이 가로리만 안에서 나는 굴이나 여기서 나는 굴이나 굴맛이 굴이 자분거리는 게 없고 굴맛이 좋았다고. 그래서 속은 그런데 기름 유출 2007년도에 기름 유출 터지는 바람에 그 굴을 한 4년간 못 온 거예요. 오염된 굴 양식장은 해조류의 이상 증식 등 2차 오염의 징후가 발생돼 철거가 결정됐다. 잔해의 철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전에는 그 굴양식만 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마을은. 이제 굴양식은 이제 유리피아로 이제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서 이제 하니까 또 하나님이 보아산지 이 바지락이만 돌았어. 그래서 그런 대로 또 이게 또 소득을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그 참 굴양식 하는 사람들만 소득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마을 분들이 전체적으로 바지락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더 낫지 않나. 전국 대한민국 각지에서 120만 명이 도와주러 온 거. 그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건 진짜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난 진짜 서울에서 있으면서 설명돼요. 안 아파. 너무 고맙더라고. 그나마 그 양반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줬더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이거 찾아볼 길이 없죠. 지금 여기 그러고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똘똘 뭉쳐졌길래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 하면은 전국 어디나 간다고 그랬어요. 봉사활동하러. 그런 마음이 진짜 절실했었어요. 아주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난 오늘 바지락 캐러 나가세요? 예. 이렇게 바람 부는데. 바람 불어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바지락은 갯벌 조간대 하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만 채취가 가능하다. 바지락 밭 위에 닻을 내리고 썰물을 기다린다. 4년 되던 해부터 이제 바지락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해서 이제 상업에 6개월만큼 이제 잡혀요. 지형을 잘 아는 주민들,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작업을 서두른다. 긁으면 나온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벌써 바구니가 수북하다. 한 사람이 약 4시간을 일해 채취하는 양은 약 50kg 정도. 날씨와 조석에 따라 다른데 한 달에 채취가 가능한 날은 열흘 남짓이다. 유류 오염에 이어 해조류 이상 증식까지 겪어야 했던 가로림만 갯벌의 회복은 더뎠다. 여기는 말 그대로 기름 갖다 기름통이었어. 기름통.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자다도 놀래. 자다도. 바지락 초창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이거 2차 오염 때문에 이거 철거해야 한다. 철거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굴밭을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지면이 조금 이제 청결해지면서 2010년도 여름에 이 바지락 종패가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은 이 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껏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길었던 4년, 가로림만이 돌아왔다. 의항리의 한 굴 양식장. 기름 유출 사고로 철거한 후 3년 전 새 종패를 붙여 기르기 시작했다. 2007년 전이나 이제 지금 회복된 단계나 뭐 이제 상태는 이제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수확량이 그때만 흘러나 이제 그게 되살아난 바다에 성장을 맡긴 지 3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그 5년 만에 굴 처음 이게 금년에 생산되는 거예요. 5년 만에 2007년도에 유출 사고 나고 나서 5년 만에 금년에 수확하는데 이제 수확해보면 뭐 어떠나는지는 모르는데 5년 동안 공백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기대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좋지요. 뭐 설레지요. 설레요. 예. 전라남도 여수시 남단에 위치한 소리도. 이 아름다운 섬에 또 하나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1995년 7월 23일 피항 중이던 시프린소가 태풍 페이에 휘말려 좌초됐다. (5천여) 톤의 벙커CU가 유출됐다. 한국 최초의 대량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됐다. 소리도 남단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피해 지역은 한려수도 전역에 이르렀다. (2012년 10월) 제작진은 사고 지역을 찾아가 보았다. 섬 주민들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이거 기름이 날아와서 전부 다 온 지금 이게가 전부 다 기름띠가 해서 미끄러워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됐어요. 그 당시에 봐서는 그냥 우리 섬 사람들은 이제 삶의 터전인데 우리 지금 농사란 말이에요. 밥인데 그거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산대했던 큰 타격이 됐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지금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제 원상복귀 이제 되돌아오는 것이죠. 17년이 지난 사고해역. 수중은 어떤 모습일까? 검은 큰 따개비와 홍합, 굴 등이 보이는 전형적인 안반 조간대의 모습이다. 좀 더 깊은 수심엔 청각, 모자반류, 갈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전복이 있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여수만. 지역 잠수부들과 동행해 수중을 살펴봤다. 돌망두기가 경계심을 보인다. 한국, 일본 등 북서태평양의 연안에 서식하며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이다. 새동가리돔 어린 녀석이 눈길을 끈다. 필리핀 해역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걸쳐 서식하는 열대 어종이다. 성장하면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볼락, 민꽃게, 혹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여수 앞바다. 이곳은 먼 바다가 아니다. 평범한 어촌 바로 앞이다. 17년의 긴 세월, 사고의 흔적은 사라지고 남해안은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니까는 뭐 해조류나 어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좀 군락을 지어가지고 무성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돌멍게가 나 돌멍게가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곳에서 진짜 성인 나 주먹만 하더라고. 이쪽 도산 해안 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바다. 맞아요. 돌과 자갈이 많은 남해안은 쉼없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유옥환 박사. 2007년 기름 유출 사고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태안의 해안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다양한 생물상 연구를 위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하부 조간대부터 시료 채취를 시작해 중부, 상부로 이동한다. 지금 현재 바다의 상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이쪽 모래조간대 저희가 모니터링 모래조간대 위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상태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많이 깨끗해졌고요. 생물상들도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 완벽하게 회복됐냐는 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번엔 의학리 차례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있는데 속구멍. 이게 무슨 구멍입니까? 속구멍이죠. 쏙이다. 이게 이제 그 가입된 것들. 어떤 이 지역의 생태계에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생물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그때 유료염 초기에 이게 대량 폐사돼가지고 그때 한번 다 죽었거든요. 기름 유출 사고 직후 속구멍으로 유입된 기름의 영향으로 대량 폐사됐다. 그 쏙이 돌아온 것이다. 갯벌에 구멍을 뚫고 생활하는 쏙은 갯벌의 표면적을 넓혀 산소와 유기물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건강한 갯벌을 만드는 주역이다. 몸에 이제 알을 가지고 있는데 알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아요. 몇만 개 정도 붙여 있으니까 걔들이 부화된 다음에 그 물에 떴다가 이제 착지를 하는데 착지할 때도 그 쏙은 조그만 개체들도 자기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UI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위에서 여기가 쏙구멍은 Y자형으로 깊게는 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갯벌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문제도 갖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바지락 양식장 같은데 그 쏙이 많이 번식돼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다 보니까 구멍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그 59박이 50 정도의 한 뭐 그 개체가 한 뭐 거의 한 100개체 이상 나온 데도 있어요. 바지락 양식장들이. 그런 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지락들 못 사니까. 되돌아온 쏙. 갯벌로선 반가운 일이다. 이번엔 조간대 최상부다. 바닷물의 유입이 적은 곳이다. 조사를 위해 갯벌을 파자. 기름이다. 이곳엔 아직 기름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제 기름이 들어온 게 그 만조 때 기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간대 상부에 많이 쌓였고 이게 점점 가면서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계속 물하고 이렇게 혼합되면서 유분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상부 쪽에는 이제 물에 그 들어갈 기회가 적게 되면 이제 조간대 최상부에서는 이제 기름이 이제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말리포 해변의 썰물 시간. 백사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작은 모래 구슬 무더기가 나타난다. 한두 개가 아니다. 주인공은 염난개다. 입속에 모래를 넣어 유기물만 섭식하고 모래알을 뱉어 구슬처럼 만들어 쌓는다. 썰물, 염난개의 식사 시간이다. 모래구슬 만들기로 북적이는 풍경도 한동안 볼 수 없었다. 5년 전에 기름 유출 사고로 가장 심하게 오염됐던 말리포 해안. 검은 기름덩이는 대부분 걷어냈지만 염난개의 대량 폐사는 막을 수 없었다. 자취를 감춘 지 약 8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오기 시작한 염난개. 지금은 해변에 가득하다. 주변에 기척이 느껴지면 재빨리 숨어버린다. 민첩하다. 맛있게 식사를 하던 암컷. 갑자기 도망친다. 거구에 수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드디어 암컷을 잡은 수컷. 짝짓기를 시도한다. 한참을 시도해보지만 암컷은 끝까지 거부한다. 짝짓기 시기를 놓친 수컷의 비애다. 수컷 얼마나 클까? 다리까지 합해도 100원 동전 크기다. 쉬지 않고 섭식 활동을 하는 염난개. 썰물때가 되면 백사장은 염난개가 만든 모래알로 가득 찬다. 밀물이 시작된다. 유기물과 플랑크톤을 머금고 밀려오는 파도. 염난개의 식탁을 깨끗이 정리한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심한 날. 어선은 발이 묶이고 포구는 한가하다. 그런데 강풍을 마주하고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리포 해변에 굴을 따라온 어르신들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대를 놓칠 리 없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굴 따라 나오셨네요. 네. 몇 시간이나 따세요? 8시간, 4시간. 아, 4시간? 한국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래요. 굴은 소박한 바닷가 주민들의 좋은 수입원이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몇 년간 수확을 자제해왔지만 근래 다시 채취를 시작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바위엔 알이 찬 굴로 가득하다. 많이 따셨어요? 네. 오, 많이 따셨네. 이거 몇 킬로나인데요? 2kg는 넘을 테지. 오, 그러시구나. 2kg 따셨으면 얼마나 버신 거예요, 오늘? 2만 원. 혼자 사는 유영이 어르신. 허리는 아프지만 오랜만에 다시 굴을 따는 기쁨을 즐기고 있다. 뭐야, 집 있었어, 집 왔어.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바다가 생명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뿐만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바다 근처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여요. 추워졌어. 아침 꾸니꾸니. 아, 어디 가려고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요? 어? 어디 가려고 이렇게 일찍 가? 천리포. 아이고 추워. 이른 아침 모항의 해녀들이 배에 오른다.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요? 여기 우리 대장님이요. 여 대장님. 이분이 선단을 이끄는 대장이다. 75세의 나이답지 않게 움직임이 젊다.
잠수 준비를 하고 물속에 해가 들길 기다린다. 물속은 시계가 좋지 않아 어둡기 때문이다. 만선의 꿈을 안고 여자들이 뛰어든다. 날씨는 좋지만 시계는 나쁘다. 김계자 어르신, 해산물을 잘 찾아낸다. 역시 전문가다. 전복, 소라 등 폐류에 먹인 해조류가 풍성하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그물망이 무거워졌다. 김계자 어르신, 그물망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좋지 않다. 그리곤 장소를 옮겨 다시 입수한다. 어르신의 1회 잠수 시간을 재보았다. 58초. 길다. 수확된 해산물은 즉석에서 무게를 달아 수입이 결정된다. 오늘 몇 킬로나 하신 거예요? 3kg 잡았어요. 전복 3kg? 네, 해산 1kg. 많이 잡으셨네요? 많이 잡는데요. 오빠 이거. 그녀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전복 2kg이 목표였던 오늘 3kg이나 잡았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해녀들은 모항항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이런 그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해요.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해녀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모항항은 해안의 어업 중심항이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 오늘은 모항항을 찾았다. 이게요, 이거? 자연산은 키로에 35,000원이요. 아, 이제 서해안 살았어요? 네, 완벽히. 정말? 야, 아니 오늘 평일인데도 손님이 네. 꽤 있으세요? 네, 많이 응. 찾아주셔요. 어디서 오셨어요? 김천에서요. 오면서도 정말 기름 궁금하지 않았어요? 좀 의심스럽거나?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벌써 한 3번째 오니까 이제 오지. 야,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5년 전 한번 거슬러봐. 그때 어땠어? 그때로 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들도 이렇게. 사고 나고 그 뒤부터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갈 길이 없었어요? 갈 길은
1년 동안은 꼬박 1년 동안은 발길이 없었고요. 1년 동안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1년 장사를? 동안은 장사 못했지. 못하고 그냥 매일 울었지 뭐. 울었어. 그럼 뭐 바다 닦으러만 다니고 바다 쳐다보고 언제나 이렇게 되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자원봉사자들이 워낙 많아갖고 잘해줘갖고 그래서 이렇게 여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솔직히 언니 어때요? 그냥 사고 나기 전하고 이렇게 이런 거 개것들은 그래도 많이 상태가 좋아져서 손님들이 오면은 작년만 해도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싹 없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인식이. 예, 인식이. 근데 정말로 어때요? 손님들은? 괜찮아요. 나도 먹고 하지만은 내가 먹을 수 있어서 파는 거지 내가 못 먹으면 못 팔아. 언니가 보고 안 해, 보고? 삼식이. 응? 삼식이. 이거 삼식이 언니? 네. 많이 나오지. 삼식이가? 옛날에 이거 버렸다고 그러던데? 뭐 해녀가 나가고. 물이 안 좋으면 이게 삼식이가 잘 안 오죠? 그러면 이 삼식이가 잡힌다는 이유는? 좋아졌다는 거. 기적이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때는 정말 한숨소리와 절망 그리고 검은 빛 이런 것밖에 안 보였는데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이건 기적이다. 그냥 환한 웃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다의 원래 그 냄새 그 느낌들 다시 살아났구나. 그 120만 명이 도와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하는 사랑받은 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꽃게잡이를 하는 정운호. 이 배의 선장 서은석 씨다. 이제 어장 뽑는 게 남았죠? 아, 이제 걷어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걷어 올리는 거죠. 쉴 새 없이 꽃게가 잡혀 올라온다.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혔나 봐요. 네, 많이 잡혔어요, 올해. 오늘 최고의 기분이시겠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바다 사람들이랑 여기 많이 나면 좋은 거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꽃게는 풍년이다. 비교적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꽃게잡이 조업은 기름 유출 사고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획량이 차이가 있나요? 기름 유출 때보다 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1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어업에 뛰어든 서은석 선장. 그는 지금 바다에 사는 게 즐겁다. 말리포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해수욕객이 찾는 서해안의 명소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영향에 대해 지역 상인에게 들어보았다. 관광객 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한 1, 2년 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요. 그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100만 넘게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10월 7일 유리오염 연구센터에서 유리오염 사고 해역을 정기조사하는 날이다. 지역별로 해수와 해저 토양을 수집하고 물표면에 떠다니는 생물 등을 채집한다. 5년간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사고 직후 69%에 달하던 유증은 2008년 말에는 10%로 급격히 줄었고 이후 지속적 감소로 현재는 2.4%로 매우 미약하다. 생물종은 약 90%가 재가입됐다. 다양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개체수는 거의 회복된 수준이다. 독성물질로 알려진 PAH 분석은 전남대학교에서 담당했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다. 퇴적물 속에 있는 PAH를 저희가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태안 해역의 PAH 농도는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수준이다. 예전에 살고 있었던 놈들이 그 파도에 밀려와가지고 다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군집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한 80~90% 정도 회복이 된 건 생태적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고, 자연은 끊임없이 지구를 어루만지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가장 아름다운 색은 자연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양도 자연이다. 최악의 재앙으로부터 바다를 살린 것은 인간이었다.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힘은 재앙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더 큰 힘은 자연의 생명력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땀방울이 필요할 것이다.